자, 11월 21일 수업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1번, 리액트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 생성. 그 다음에 뭔가 불필요한 것들 처음에 좀 지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화. 2번, 패키지 설치 방법. 얀, 애드, 그 다음에 뭔가 패키지 이름.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됐었고요. 만약에 어떤 패키지를 내가 깔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기능이 좀 아닌 것 같아. 지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얀, 리무브, 패키지 이름 하면 또 삭제가 됩니다. 한참 쓰고 있다가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최신 버전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얀, 업그레이드, 패키지 이름. 근데 만약에 패키지 이름을 생략하면 생략 시 전체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SPA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뭐 어려운 거 다 떠나서 이 개념을 정리하면 페이지 나누는 방법. 페이지 나누고 링크 거는 방법. 이건 거예요. 여기에 뭔가 하나 덧붙인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변수 전달 그리고 변수 받기. 페이지가 이동하면서 변수 값을 전달하거나 받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변수를 전달하고 변수를 받는 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자,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상품 3개.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 3개죠. 여기도 하나, 3개, 2개. 전체 상품 봅시다. 9개가 있네요. 그럼 이거 누를 때마다 안에 내용은 바뀔 거 아니에요. 구조는 똑같은데 페이지 내용은 바뀌죠. 그러면은 지금 상품이 9개니까 상세 페이지 9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거죠. 아니라고요. 딱 봤을 때 디자인 구조가 똑같은데 내용만 이렇게 바꿔치기 됐다라고 하면은 페이지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CRUD에서도 했듯이 이 각각의 링크들이 각각 고유한 상품 번호를 갖고 있는 거죠. 상품 ID 값. 그래서 그 ID 값을 상세 페이지로 전달했을 때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 그림 그리고 상품 이름, 할인율, 가격 이런 정보를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주소를 보면 자, smartstore.naver.com에 뭐 요거는 샵 이름일 거고 프로덕트 요게 이제 페이지 이름. 요게 뭐겠어요? 이 상품에 해당하는 ID 값이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구성은 똑같은데 내용만 바꿔치기 된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페이지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에서 변수값을 전달해서 쓰는 거다. 네. 이런 케이스를 보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의 실제 예시는 이후에 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당분간은 단원마다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의 예제들마다 프로젝트를 매번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단원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각 예제들별로 페이지를 나눠서 테스트하자는 거죠. 앞으로 모든 예제들이 이 과정을 계속 거쳐갈 거니까 어제까지 수업 내용은 앞으로 예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할 얘기를 시작해 보죠. JSX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에서 리액트를 만들면서 이 HTML처럼 생긴 요 부분에서 쓰려고 만든 특수한 문법이다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 어저께 EXPR이라고 해서 변수값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연산도 할 수 있고 내가 만든 함수도 호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이 JSX라고 불리우는 요 블록 안에서 이렇게 감싸진 영역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안에서 조건문 처리하는 방법과 반복문 처리하는 방법을 볼 건데 일단 조건문 한 세트 한 교시, 반복문 한 세트 한 교시 이렇게 할게요.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문 앞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다 봤어요. 그 개념이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보던 애랑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배웠다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 의미는 똑같은 코드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얼지 마세요. 좋아하는 영화 대사인데 이거를 그 자막에서는 번역할 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쪼이지 말자고. 얼지 마세요. 자, 어제 미리 페이지들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이제 if 1, 2, 3, 4 할게요. 자, 먼저 if 1. 어떤 조건값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다르게 구성되는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함수를 통해서 리턴 값을 만드는 거예요. 자, 리액트나 함수 만들 때 바깥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보통 함수 안에 함수를 또 만들어요. 이너 함수라고 부르는 것을 일반 자바스크립트도 되긴 하는데 굳이 잘 안 쓰는 방법이에요. const btn login은 is login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 함수는요, if is login이 참이라면 return 버튼 태그를 리턴합니다. 버튼 타입은 버튼 해놓고 logout. 그렇지 않다면 여기 문구만 바꿀게요. 로그인.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전달된 파라미터가 true라면은 로그인 됐으니까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줄 거고 false가 전달된다면 로그인이 들어가겠죠.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호출하는 이 함수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btn 로그인을 전달하면서 true를 전달했으니까 얘를 반환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 결과 보면은 로그 아웃 버튼이 나와요. 근데 여기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false로 바꾸고 저장하면 로그인 버튼으로 바뀌는 거죠. 이 변수 값에 따라서 리턴한 거잖아요, 함수가. 리턴이라는 거는 자기를 호출한 데다가 그 리턴되는 내용을 갖다 놓는 거라 그랬죠. 이 자리에 버튼 태그 갖다 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UI 이렇게 만들자고 매번 그 함수를 만들기는 조금 번거로워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FM이야. 그래서 JSX 안에서 조건식에 대한 표현식을 써요. 자, 조건분기 두 번째예요. 조건식과 AND 연산자를 써요. AND 연산은요, 앞에 조건이 참이라면. AND 연산의 의미가 뭐예요? 전체가 참일 때 결과가 참이죠. 그래서 앞에 게 참이라면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를 못해요, 아직. 왜냐면 뒤에 것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AND 연산은요, 앞에 게 참이면은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를 판단합니다. 뒤에 거를 확인을 해요. 하지만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죠. 이미 결과가 거짓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를 안 봐요, AND 연산은.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is 로그인이 true예요. is 로그인이 true라면 and p 로그인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은 뒤에를 봐야 되니까 얘를 판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출력이 됩니다. 로그인 되셨습니다라고 뜨죠. 근데 만약에 이 변수를 false로 바꾸면 여기가 실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게 안 나오죠. 그래서 AND 연산으로 묶으면 주어진 조건이 참일 때 얘를 해라가 돼요. 여기서 한다라는 건 이게 화면에 노출이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노출될지 안 그럴지를 결정을 해요. 자, 그럼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조건이 거짓일 때 표시되는 거. 그거는 AND 연산을 써요. 아, AND래요. 쏘리. 우어 연산. 우어는 뭐였어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인 거죠. 자, 조건을 명시하고 우어 처리한 다음에 여기 출력할 내용을 주면은 앞에 조건이 만약에 true라면 이 이후 거는 보나 마나 결과 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어 연산은 앞에 참인 게 오면은 뒤에를 아예 보지도 않아요, 원래. 이미 보나 마나 결과 참이니까 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결과가 false라면 뒤에 거 봐야 돼요. 만약에 뒤에 게 참이면 결과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뒤에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몰라요. 그래서 우어 연산은 앞에 나오는 조건이 거짓이면 뒤에 거를 무조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어 연산으로 묶으면 조건이 거짓인 경우 출력이 돼요. 바꿔 말하면 조건이 참인 경우 표시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아까랑 비슷하게 변수 하나 넣을게요. article list라고 하는 변수를 undefined로 놨는데 undefined, null, 0, false, 빈문자열 얘네들은 거짓으로 판단되는 애죠. 이거를 바로 리턴하면 안 돼요. 얘네를 리턴하면은 그 화면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undefined 내지는 false 뭐 이런 거짓에 대응되는 조건이 라면 or 조회된 게시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식은 article list라고 하는 이 변수가 거짓이거나 혹은 거짓에 대응되는 무엇인가일 때, 그럼 우리는 거짓에 대응되는 거 undefined 오타났네요. 2 하나 빠졌네요. null, 0, false, 빈문자열 요 중에 하나라면은 여기가 표시가 돼요. 왜냐면 조건이 거짓일 때 뒤에를 보는 거니까. 요거 이외에 다른 게 저장돼 있다라고 하면은 뒤에 건 안 나와요. F3은 조회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 아티클 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다.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가 출력되는 거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아티클 리스트.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대신 출력되는 거예요. 앞에 게 참이니까. 자, 지금 2번하고 3번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and냐 or냐 참일 때 작동하느냐 거짓일 때 작동하느냐의 차이이지 결국은 if문이거든요. 그럼 if else는 없을까요? JSX에서 if else는 3학년산대로 씁니다. 조건, 물음표, 조건이 참인 경우, 콜론, 그렇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여기서 변수 하나 만들고요. is 로그인이 true라면, 물음표. 자, true라면은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콜론, else가 나오는 거죠. 직접적으로 if문을 쓰지는 않아요. 자, 만약에 조건이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안에 그냥 null이라고 표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느니 그냥 end 조건 쓰는 게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변수에 따라서 지금 로그아웃 얘를 false로 바꾸면 로그인. 조건에 따라 두 개를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조건 분기예요. 요거 4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시에 봅시다. 실습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습 결과 나온 다음에 한 번은 다시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하는 건 문법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반복문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자, 루프 1입니다. 반복문 처리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const create list items는 내가 반복하고 싶은 횟수를 파라미터로 받을게요. 기본적으로요, 배열을 리턴해서 출력하면 그 배열이 JSX 안에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배열을 하나 담습니다. let li는 배열. 반복을 돌아요. let i는 0부터 i는 카운트보다 작을 동안 i++. 저 배열에다가 li 태그를 담아요. li.push li. 그리고 아이템에 자, 요 안에서 변수 출력하려면 중괄호 써야 된다 그랬죠? JSX가 담긴 배열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li라고 합니다. 자, ul 태그를 처리하고요. li가 아니고 ul. 이 안에서 함수를 호출해요. 그러면서 내가 몇 개를 반복하고 싶은지 파라미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예제에서는 5개만 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li 태그 50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개발자 덕으로 열어보면은 경고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자, 어떤 경고냐면은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of.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자식 요소는 고유한 키라는 프로퍼티를 가져야만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li 태그가 반복문 안에서 처리되고 있잖아요. 반복문 안에서 출력되는 요소는 키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키의 속성은 고유한 값을 가져야 돼요. 전부 다. 중복되지 않게. 지금 여기서 만만한 거는 i 값이죠. 이렇게 실행하면은 완벽한 처리문이 돼요. 자, 지금 이거는 그냥 50번 반복하면서 li 태그를 만들어내는 예제인데 루프 2요. 이번엔 또 다른 패턴이요. 내가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가 배열로 이미 있어요. 자,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 const my array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에서 그냥 헬로 월드 2개만 넣었어요. 어차피 배열을 탐색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배열 원소가 몇 개있건 상관없겠죠. 자, 이 배열만큼 탐색하면서 화면에 표시할 반복 컴포넌트를 만들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일단은 고전적으로 잡아볼게요. const my array 아이템은 빈 배열을 만들고 my array for let i는 0부터 i가 반복 돌면서 my array의 length만큼 반복 i++라고 합니다. 그럼 my array item push 라고 하면서 여기서 li 태그를 만들어주고 이 태그는 키라는 이름에 반복되지 않는 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my array에 i번째를 넣어줘라 라고 하면은 이 my array 아이템이 이 my array를 탐색하면서 li 태그를 생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ul 태그 안에서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예제를 보면은 my array라고 하는 배열을 탐색하면서 이 my array의 원소를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를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my array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my array 아이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배열을 제시했을 때 그 배열의 원소를 가공해서 사이즈가 똑같은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낼 때 쓰는 함수가 맵이에요. 맵. 콜백 v하고 i를 받아요. 자, 그러면 요 v는 뭐가 된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요. i는 0, 1, 2, 3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return li 태그를 리턴합니다. i 담고 여기다가 v를 담아라 라고 리턴하면 맵 함수의 콜백은 배열의 원소만큼 실행되죠. 이 콜백 함수들은 배열의 원소수만큼 실행이 되고요. 맵 함수가 리턴하는 애는 얘는 배열이에요. 맵 함수의 콜백이 my array의 원소수만큼 실행되니까 얘는 총 4번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 리턴되는 게 my array 아이템에 하나씩 쌓인다고요. 그래서 아까 반복문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리턴되는 컴포넌트는 각 항목을 식별하기 위해서 고유값을 갖는 키 속성을 포함해야 된다는 게 리액트 권고사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예제는 여기까지 코딩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주석은 설명하려고 넣은 거니까 주석을 일단 빼고요. 여기도 보면은 리턴을 위한 한 줄만 있잖아요, 코드가. 그러면 요 중괄호 빠지고 리턴 빠지겠죠.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축약이 되죠. 같은 거죠. 자, 이제 루프 3입니다. 시즌스라고 하는 이름의 진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맺고 있는 그 배열을 준비했어요. 일단은 아까 예제에 그대로 갖다 놔볼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갖다 놨어요. 시즌스만큼 반복 돌았고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 태그로 해보죠. 테이블 보더 1 t 바디 잡고요. t 아래 여기서 my array item. 그러면 얘는 li가 아니고 td를 리턴해야겠네요. tr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냥 사용되는 태그만 바꿔서 아까랑 똑같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끔 설명할 때 들먹이는 그 3단 논법 비슷한 걸 해보죠. 자, 얘죠. 얘는 여기서 쓰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얘 소거하고 여기다 바로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요. 결과에는 이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맵 함수 설명할 때 리액트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리액트에서는 HTML의 반복 처리를 보통 이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맵 함수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포문으로 못합니까? 못해요. 왜냐면 여기에 뭔가 출력되려면 이 결과가 뭔가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포문을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빈 배열에다가 푸시해서 계속 담아주는 처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코드보다는 이게 훨씬 깔끔하죠.
자, 여기까지가 반복문 처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단원이 끝났는데 이거 실수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네요. 30분까지 마무리 될까요? 너무 빠듯한가? 그럼 40분에 시작할게요. 표정들이 무서웠어. 네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명령 프롬프트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create yan create react app 04 props. 자, 배포해드린 파일에 있는 리드미를 보시면요. 프로젝트 생성 과정을 매 예제 단원마다 중복되는 내용까지 계속 싹 같이 정리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생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뭐뭐 지우세요 같이 정리되어 있고, 패키지 설치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매 단원마다 리드미를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번 단원에는 어떤 패키지가 설치되나 이걸 보셔야 돼요. 단원마다 패키지가 하나씩 이렇게 뭐 추가되는 단원도 있고 아닌 단원도 있는데 이렇게 패키지가 하나씩 추가되는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yan add react router 돔이랑 그 다음에 react helmet async라고 하는 패키지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럼 얘네를 한 번에 설치할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패키지를 또 설치해 볼게요. cd04 프롭스 들어가서 패키지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코드를 정리하셔도 되고요. 코드 정리한 다음에 패키지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패키지 설치되는 동안 프로젝트 생성된 거 열게요. 여기 폴더에서 숨긴 항목 보기를 체크를 해제하면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요거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숨긴 항목 보기 체크를 하고 나면은 프로젝트 안에 .git이라는 폴더가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우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 폴더 자체를 GitHub에다 등록을 해놨잖아요. 이 전체 폴더가 GitHub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Git에 또 등록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Git에 등록된 거 안에 Git에 등록된 게 또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 지우시면 용량도 많이 줄어요. 자, 불필요한 파일들 제거. index.js 코드 정리. 페이지별로 이제 예제를 구성해야 되니까 import 브라우저 라우터였죠. 브라우저 라우터. 얘로 앱을 감싸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app.js에서도 자, import 구문 넣고 이거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는 거는 예제 통일성 때문에 하는 건데 굳이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화살표 함수로 바꾸는 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h1 태그로 단원 이름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04 props.
자, 이제 정리가 다 됐으니까 가동할게요. 아,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게 있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동을 했어요. 자, 일단 페이지스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myprops.js라고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import react 들어오고 const myprops는 자,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return div 넣고 h2로 myprops export default myprops 내보내기 해주고 이거를 이제 app.js에서 페이지로 연결해 주면 되죠. 페이지로 연결하기 위해서 링크 라우트 일단 가져오고요. 이 myprops를 라우트 안에 일단 구성을 해주고 라우트들이라는 태그예요. 이 안에 라우트를 넣어주는 거고요. 노출할 URL은 myprops라고 잡을게요. 근데 이 URL이 이렇게 여러 개 폴더 뎁스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여러 개 폴더 뎁스를 정해도 이거는 실제 파일 경로랑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엘리멘트는 myprops 가져온 거를 걸게요. 그럼 myprops도 임포트 해야겠죠? 페이지스 안에 myprops 가져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링크를 걸어야죠. nav 태그 안에 링크. 자, 이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nav 태그로 묶을 필요는 없어요. 이 nav 태그 리액트에서 JSX 쓰실 때 구별하는 방법이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건 HTML 태그예요, 실제로.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리액트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는 것들은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거지 뭐 반드시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뭐 이거 nav 태그 대신에 div로 묶으셔도 돼요. 근데 div 태그 중에 메뉴 용도로 사용하는 시멘틱 요소가 nav 태그라서 쓴 것 뿐이에요. 자, to 한 다음에 경로 걸어주면 되죠. myprops 이렇게 해놓고 myprops라고 걸겠습니다. 자, 다른 예제들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예제 진행되는 동안 링크가 몇 개가 점점 더 늘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걸 이렇게 여러 개 복사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링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전 예제들은 여기에 사이사이 이렇게 대괄호라도 적어서 좀 구별하는 표현을 넣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안 이쁘니까 여기에 MBSP 세미콜론 뭐였죠? 띄어쓰기. 그리고 5어 할 때 쓰는 파이프라인 하나 걸고 또 MBSP 세미콜론. 그러면 사이에 구분선이 하나 들어가겠죠. 이게 HTML 태그하고 JSX의 또 다른 차이 중에 하나가요. MBSP가 이제 띄어쓰기긴 한데 원래 HTML 태그는 줄바꿈 처리하면은 띄어쓰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이에 안녕하세요가 들어가는데 띄어쓰기를 겁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엔터키를 백날 쳐도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리액트에서는 엔터키 백날 치면 아예 지금 제가 여기 글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태그들 사이에서는 엔터키를 친 게 인식이 전혀 안 돼요. 태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억지로 MBSP를 하나 넣었어요. 자, 일단 요 마이프롭스 여러 개 만든 건 지울게요. 예제들마다 들어갈 거니까. 자, 이 마이프롭스라고 하는 페이지 여기 나왔잖아요. 이 안에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또 참조시킬게요. 자, 페이지스 폴더가 있고요. 여기서 컴포넌트를 위한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게요. src 폴더 안에서 폴더 구성은 자기 맘대로 해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여기서 새 파일을 만든 다음에 myprops serv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익스포트 디폴트 마이프롭스 서버. 자, 그럼 이제 이 마이프롭스 서브라는 애를 마이프롭스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자, 요 파일을 요 안에 삽입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import myprops 서브를 상위 폴더 안에 컴포넌트 안에 myprops 서브라는 파일로 갖고 와서 얘를 이렇게 HTML 태그 쓰듯이 쓰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 사용해도 되죠. 이게 우리가 리액트 처음 접했을 때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내용? 자, 마이프롭스 서브에서 p 태그를 하나 넣고요. 제 이름은 b 볼드 태그요. 제 이름은 땡땡땡이고 나이는 뭐 29입니다. 29도 B. 자, 이렇게 처리하면 마이프롭스가 지금 3번 쓰이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3번 출력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뭐 지금 실습은 굳이 다 못 따라오셔도 돼요. 어차피 끝나기 전에 실습 시간 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펜이 여기 있다. 이 단위로 컴포넌트 하나잖아요. 요 단위로.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출력하면서 여기하고 여기는 출력하면서 변화를 좀 주고 싶어요. 여기가 출력되는 거에서 변화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 출력되는 내용을 바꿔서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문법상 함수죠.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에 약간의 변화만 주고 싶어요. 출력되는 조건값인 거죠. 이 조건들만 바꿔서 계속 재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사용할 때 조건을 바꿔서 계속 재사용하고 싶으면 어떤 기법을 썼어요? 함수에 파라미터를 적용했잖아요. 이 파라미터를 프로퍼티. 파라미터 들이니까 프로퍼티스. 줄여서 프롭스예요. 리액트는 이렇게 만든 함수 덩어리를 마치 HTML 태그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HTML 태그 쓸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면 속성을 쓰죠. 이 태그, 내가 만든 태그의 속성을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하겠다라는 게 이 단원의 요지예요. 그러면 같은 구조의 내용만 계속 바꿔서 여러 개를 재사용을 할 수 있죠. 내가 만든 태그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요. 비교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비워둘게요. 두 번째 거는 네임, 속성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네임이라는 이름의 속성으로 민호라고 정하고요. age라는 속성으로 문자열 19라고 줄게요. 자, 원래 컴포넌트한테 프롭스를 전달할 때 문자열 값은 따옴표로 감싸는데 그 밖의 형식은 중괄호로 감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나이라는 값을 진짜 숫자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따옴표가 아니라 중괄호로 감싸서 값을 전달해야 돼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을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 그러니까 사실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는 건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들을 이 함수가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파라미터를 한 개를 보내건 100개를 보내건 상관없어요. 받을 때는 프롭스 하나예요. 이걸 로그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콘솔.로그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myprops 서브에서 이 전달받은 props가 어떻게 오는지 봅시다. myprops가 지금 3개가 쓰이고 있으니까 이 함수가 3번 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콘솔.그룹이라는 거는 3번 출력될 거예요. 그때마다 전달된 이 프로퍼티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보자고요. 콘솔.그룹 엔드. 오케이.
근데 왜 그룹이 됐다. 자, 첫 번째는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넘겼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넘겼잖아요. 이 프롭스는 비어 있어요. 두 번째는 네임은 민호, 에이지는 19라는 문자열을 넘겼죠. 그러면 네임은 민호, 에이지는 19. 자, 형식 보세요. 제이슨이죠. 세 번째, 네임은 수영, 에이지는 21. 얘는 중괄호를 감쌌죠? 에이지는 21. 얘는 숫자예요. 이게 프롭스예요. 프롭스라는 이미 약속된 이름의 파라미터예요. 타입은 제이슨이죠. 정리하면 내가 만든 태그한테 속성을 내가 아무거나 정의하면 어떤 걸 보낼지는 내 맘이에요. 보내고 싶은 거 다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보낸 항목들이 이 프롭스의 제이슨으로 들어와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거는 비어 있으니까 다 undefined고요. 두 번째 거는 스트링. 세 번째 거는 스트링과 넘버죠. 자, 이렇게 전달받았으면은 props.name과 props.age를 내가 출력하고 싶은 위치에서 중괄호로 감싸서 써먹으면 됩니다. props.name, 나이는 props.age. 변수 출력한 거예요. 변수가 다만 파라미터로 들어왔고 얘가 하필이면 제이슨일 뿐이에요. 첫 번째 거는 보낸 게 없으니까 여기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속성에 세팅한 값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태그를 만들면서 요 변수를 출력하고 싶은 위치만 매번 이렇게 속성으로 잡아주면은 구성이 완료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은 값이 없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못할까? 정의하고 있는 함수 이름을 그대로 한 번 더 재사용해서요. myprops. 함수 밖에서 디폴트 props라고 하는 제이슨을 정의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항목들을 정의하면 얘네들은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이 props에 name과 age라는 값이 없을 때 얘네가 기본값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왼쪽 거에서는 전달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요 props는 name과 age라는 요 두 개의 값을 기본값으로 갖고 시작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name과 age를 전달했죠? 그럼 기본값이 안 쓰이고 전달된 얘네가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아까 첫 번째 거는 아무것도 안 나왔었는데 이제 값이 나왔죠. 결국 리액트는 태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HTML 태그 덩어리를 내가 직접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 내용을 사용해서요, 이제 또 다른, 즉, 약간 실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드미파의 아래쪽에 보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건 제가
HTML 할 때 얘를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미안해서 좀 가물가물한데,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건 검색 엔진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 페이지 설명되는 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검색 엔진에 노출될 정보를 설정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작업 방식은 이제 특정 검색어를 웹페이지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다른 페이지에서 링크가 많이 연결되도록 하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이런 속성 값들을 검색 엔진이 긁어가요. 타이틀 태그는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요. 디스크립션, 사이트 설명. 키워드는 사이트의 키워드. 얘네들이 이제 검색어가 되는 거죠. 저자, 사이트 목적, 사이트 저작권, 그 다음에 페이지 언어.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검색 엔진들이 긁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SNS용. 이거는 뭐 SNS에 페이지 보내기 같은, 공유 같은 거 하면은 들어가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같은 거 걸잖아요. 이미지 주소 같은 거. 이거 왜 카톡에다가 웹페이지 공유하면은 그림 이렇게 뜨고 요 밑에 페이지 제목하고 간단한 설명 들어가죠. 그게 제목, 설명, 이미지 주소. 이거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 이 값이 웹사이트일 때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웹페이지가 방문자들이 많기를 원한다면은 이 검색 엔진 최적화 태그는 필수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 타입은 이미지 타입의 PNG. 이거는 여기 들어가 요 아이콘. 그 다음에 쇼컷 아이콘과 애플 터치 아이콘. 얘네들도 타입 PNG 이미지. 얘네들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즐겨찾기 할 때 들어갈 이미지. 전부 다 똑같은 이미지 걸어도 돼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하나 넣을게요. src 폴더 안에 asset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asset 안에 img, 그 안에 sample.png. 이 이미지를 아이콘으로 쓰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assets 폴더 안에 제가 똑같이 이미지 파일 넣어드렸어요. 이 이미지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 메타 태그는 주로 어디다 넣었죠? HTML 구조 안에서. 헤더 안에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리액트 코딩하면서 헤더 넣은 적 있어요? 헤더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리액트는 퍼블릭 폴더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 안에서 얘가 전체 페이지 구조를 구성하고 이 안에 있는 div 태그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 뭐 쓸데없는 주석을 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내용을 집어 넣으려면은 index.html을 우리가 직접 고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요. 이렇게 하면 모든 화면별로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 내용은 100페이지면 100페이지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만들려면 검색 엔진 최적화는 페이지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내 사이트에 상품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검색어가 다 똑같다? 아니잖아. 100개마다 검색어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노출이 많이 되죠. 모든 페이지가 저 메타 태그를 똑같이 들어가면은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검색 사이트가 딱 이렇게 하나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든 페이지가 메타 태그가 메타 태그 안에 검색 엔진 최적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간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페이지마다 좀 다르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큰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검색 엔진이 알아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위 검색 결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되면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노출이 되려면 구글이 검색 결과를 좀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걸려서 메타 태그 올리고 나서 제 경험상 한 2,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노출되고 이렇게 정리될 때까지 한 2,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쨌건 저런 식으로 검색 결과를 다채롭게 만들려면 여기다 넣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이지마다 범용으로 쓸 컴포넌트니까 여기 페이지 루트에다 만들게요. src에다 바로 만들게요. 새 파일. 메타 태그 전용 컴포넌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가 들어옵니다. 아까 우리가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란을 깔았는데 얘를 깔면 이 안에 헬멧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헬멧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가 아니고 컴포넌트가 있어요. 리액트는 src 폴더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미지 쓰는 방법도 좀 특이해요. 이미지도 임포트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에셋 폴더를 src 안에다 넣었죠. 그러면 그 이미지도 임포트 해야 돼요. 리액트는 이미지 쓰는 방법도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임포트해서 변수에다 담아야 돼요. 자, 이미지 사용하는 방법은 요 다음 단원이 이제 스타일리스트 적용하는 거니까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칭 SEO라고 합니다. 얘는 SEO를 처리하는 컴포넌트고요. 콘스트 메타는 프롭스는 쓰건 안 쓰건 무조건 정의하셔도 됩니다. 는 이렇게 만들고 리턴을 하는데 규칙이요. 먼저 헬멧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로 감쌉니다. 프로바이더가 제공자예요. 헬멧, 모자를 제공하는 애예요. HTML에서 모자가 뭐겠어요? 헤드 태그죠. 헤드 태그를 제공하는 개체예요. 이 안에 헤드 태그의 역할을 할 헬멧을 넣어줘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한 태그가 없구나. 뭘 쓸까요? 타이틀 메타 태그부터 넣을까요? 메타 태그로 캐릭터셋 잡아주고 타이틀은 안녕하세요 리액트 이렇게 넣으면 마지막으로 메타를 익스포트 해야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 메타라고 하는 애는 요 헤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페이지를 아우르는 인덱스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메타를 참조하고요. 얘를 앱 전에 넣어줘요. 메타 태그 먼저 처리하고 바디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앱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요. 타이틀 바뀐 거 보이세요? 글자 조그만데. 개발자 도구를 열어볼게요.
자, 헤드 안에 보면은 index.html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타이틀, 아까 제가 넣은 거 들어갔죠. 데이터 캐릭터 셋 UTF-8. 여기 데이터 RH라고 하는 거는 리액트 헬멧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라이브러리가 강제로 넣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니까 이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메타 구성을 통해서 요 리드미 파일에 있는 이 검색 엔진용 SEO 태그들을 전부 다 넣어주면 모든 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주석은 내용 뻔히 아니까 주석은 빼고요. 리액트 주석으로 닫았다가 다시 할게요. SEO 태그 네, 이 정도만 달아주죠. 컨텐트 랭귀지 KO랑 OG 타입 웹사이트는 바뀔 일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검색 엔진에 노출될 키워드들을 쭉 넣어줘요. 그럼 이제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서 결과 확인해 보면 헤드 안에 내가 집어넣은 검색 엔진 최적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보이죠? 근데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페이지마다 바뀌어줘야 된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설명들이 페이지들마다 조건값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요 메타를 사용하면서 프롭스에다가 여기 표현하고 싶은 정보들을 담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정보에 표시할 이 컨텐츠들이 프롭스의 변수로 담겼다. 그럼 이 프롭스에 담겨 있을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변수 이름 잡으려고 그러면 좀 헷갈릴 테니까 요 네임을 똑같이 프롭스에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요만큼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 들어있는 props.description을 여기다 출력해라. props.keyword를 여기 넣어줘라. 여기에 다 정보가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쪼로록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타입, 타이틀, URL, 디스크립션. 보통 SNS에 노출되는 디스크립션이랑 검색 사이트에 노출되는 디스크립션이랑 똑같이 맞춥니다. 뭐 이거 굳이 구별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타이틀, 이것도 프롭스에 담겨 있다고 가정을 해요. 얘를 출력해라. OG 타이틀, 여기도 사이트 제목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나머지 정보들도 전부 다 똑같이 맞춰줘요. 사이트 이미지, 대표 이미지, 그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갈 아이콘, 데스크탑용 아이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용 쇼커트 아이콘, 애플에서 사용할 애플 터치 아이콘. 전부 다 이렇게 프롭스에 담겨 있는 값을 써라 라고 지정을 해줘요. 고정적으로 들어갈 값 몇 개만 빼놓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메타 태그들이 프롭스에 담겨 있는 정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index.js에서 메타를 쓰면서 지금 프롭스 하나도 안 넘기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값도 출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에 타이틀은 마마마마 이렇게 적었다 쳐요. 그러면 요 타이틀이라는 값이 메타에서 프롭스에 담기죠. 아까 메타라고 하고 타이틀은 땡땡 하고서 뭐라고 적으면 요 값이 이 프롭스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props.title이라고 출력한 요 자리에 요 내용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제가 적어놓은 이상한 값이 될 거예요. 타이틀. 근데 그럼 속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작업할 때 이걸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롭스들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없을 때 자동으로 적용할 기본값들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메타를 쓰면서 프롭스에 전달할 값이 없으면 밑에서 일단 기본값을 갖다 쓰는 거죠. 자, 이미지 파일, 샘플. 샘플은 누구예요? 위에서 가져온 요 그림이죠. 페이지 주소, window.location.href. 현재 브라우저에 노출되는 주소. 나머지는 고정값을 잡아줘요. 아이콘을 일단 널로 잡을게요. 나중에 이미지 파일 또 준비하면은 여기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디폴트로 설정한 그 정보들이 메타 태그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이렇게만 작업하면은 모든 페이지가 똑같이 들어가요. URL 부분은 굳이 내가 손대지 않아도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을 갖다 자동으로 세팅하도록 window.location.href 값을 썼어요. 이건 우리 기본 자바스크립트에서 썼던 거죠. 우리가 지난달까지 봤었던 기본 자바스크립트 구문은 모두 리액트에서 유효합니다. 웹사이트 작성자는 굳이 페이지마다 바꿀 일 없겠죠? 검색어 필요하면 바꾸세요. 페이지 설명 필요하면 바꾸세요. 페이지 제목 필요하면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여기 키워드에는 상품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서브젝트도 상품 이름, 디스크립션은 상품 설명글 중에 일부가 들어가 줘야 돼요. 매 페이지마다. 리액트 헬멧의 특징이요. 이렇게 메타를 구성하면은 지금 index.js에서 설정하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의 전역 설정이 이 기본값을 따라가요. 그 상태에서 내가 특정 페이지, 다시 마이프롭스예요. 특정 페이지에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몇몇 속성만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메타를 바꾸요. 이 메타를 아무 데나 넣으세요. 자, 라우트 처리를 적용받는 페이지에서 이 메타 컴포넌트를 중복 사용하면은 app.js 혹은 index.js에서 만든 설정을 덮어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메타에서 요 설정을 다 갖다 쓰는데 마이프롭스에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만 따로 전달했잖아요. 그럼 요 두 개만 이 값을 따로 쓰는 거예요. 자, 로컬호스트 대문 페이지 접근할게요.
프로젝트 가동하면 이게 뜨죠? 여기서 디스크립션은 리액트.js 예제입니다. 타이틀은 리액트 이그젠플. 지금 이게 기본으로 쓰인 거예요. 기본 값으로. 근데 프롭스에서 디스크립션과 타이틀을 재정의했죠. 그럼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가면서 디스크립션과 타이틀만 재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타이틀 태그 보시면은 같은 사이트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타이틀이 바뀌어요. 타이틀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마다 검색 엔진 노출 최적화를 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리액트 헬멧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사실 리액트보다 넥스트.js에서 더 조화롭습니다. 왜냐면 리액트는 이렇게 해봐야 실제로 검색 엔진 노출이 안 되거든요. 물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액트로 만든 사이트도 검색 엔진으로 퍼갈 수 있게끔 검색 엔진을 개선을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여전히 네이버는 못 퍼가요. 안 퍼가는 건지 못 퍼가는 건지 지들도 리액트 쓰면서. 어쨌건 헬멧이라는 하는 컴포넌트를 쓰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 태그를 컴포넌트화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매번 재정의하면서 쓸 수 있다. 페이지마다 이만큼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단 만약에 우리가 이걸 HTML로 다 만들었으면 모든 HTML에 이 태그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컴포넌트화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메타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여기서 퉁 하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컴포넌트 기술이에요. 그리고 바꾸기를 원하는 부분은 프롭스라는 특성을 사용해서 내가 다른 값으로 바꿔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원리가 이해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HTML 코딩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HTML이 얼마나 노가다가 심한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HTML로 생으로 만들었으면 지금 여기 첫 페이지랑 마이 프롭스 두 페이지잖아요. 두 페이지 헤드 태그마다 이만큼씩 다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자료. 일단은 index.js에서 이 메타를 제거하고 일단 실습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myprops에서 메타를 제거하고 실습을 먼저 하세요. myprops 서브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eta.js를 만들어서 index.js와 myprops.js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최종적으로 잘 적용됐는지는 뭐 굳이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열어보셔도 되긴 하는데 브라우저 타이틀만 봐도 충분히 판단이 돼요. 타이틀만 봐도 요게 페이지마다 똑같이 나오느냐 다르게 나오느냐 요게 타이틀이요. 여기만 봐도 충분히 판단이 되니까 아니면 개발자 도구로 열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 진행할게요. 여기까지 완성해서 이제 결과 보시고 다 되시는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녹화 끌게요. 수고하셨어요.